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대병원 심장내과에서 심장혈관 뚫고 뭐 이런 거 일하는 배장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강의 할 때마다 아주 안 좋은 얘기로 항상 시작을 하는데 생로병사란 말이 있다.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맨날 죽는 거를 염두를 해두고 살면 안 되겠죠. 근데 저는 맨날 죽는 거를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우리 과가 사망률이 제일 높죠. 뭐 외과에서 맨날 뭐 사망률이 높아요 그러는데 외과 선생님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수술 연관 사망률이 10% 이상만 돼도 수술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심근경색증으로 시민성 쇼크가 돼가지고 혈압이 떨어져서 오면은 저희가 아무리 적절한 치료를 제공을 해도 원내 사망률이 50%예요.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명이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보호자분들이 납득이 안 됩니다. 아버지가 당뇨병밖에 없었는데 3시간 전까지만 해도 우리랑 얘기를 잘했는데 갑자기 심근경색증이 돼갖고 쇼크가 됐는데 왜 환자가 죽냐. 아무리 설득을 해도 말씀을 드려도 못 알아들으세요. 알아들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평생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한 10번 이상 된다. 그런 분 진짜 없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돌아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에 당뇨병 환자분들이 뭐로 돌아가시게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살려고 하는데 저 의사가 왜 갖고 죽는 얘기를 하냐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죽는 방법을 잘 알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을 갖다가 왜 조절하게 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요. 제일 많은 사망 원인이 뭘까요? 아시는 분? 암이죠. 암입니다. 암이 독보적이죠. 그런데 그 다음은 뭐로 돌아가실까요? 심장병, 그죠? 심장병의 제일 대표적인 사망 원인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가 뭘까요? 뇌혈관 질환. 결국은 중풍입니다. 그 다음이 뭘까요? 폐렴으로 돌아가십니다. 폐렴. 그 다음이 뭘까요? 당뇨병 연관질환이라고 돼 있죠. 근데 당뇨병 연관질환이 뭐냐고 물어보면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당뇨병 연관질환은 사실은 심장질환 아니면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운수사고, 교통사고란 얘기죠. 그 다음이 우울증에 의한 자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은 내가 크게 뭐가 잘못되지 않으면 두 개 중에 하나로 죽을 것이다. 하나는 암으로 죽든지 심뇌혈관 질환으로 죽든지. 그러니까 암 검진을 열심히 잘해가지고 잘 사시던 분이 난데없이 뇌졸중으로 돌아가시는 일이 있죠. 협심증이 있어가지고 약을 잘 먹어서 심뇌혈관 질환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위장 내시경 이런 거 잘 안 해가지고 대장암 생겨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임영웅 좋아하세요? 진짜 좋아하세요? 그 파란 거 옷 입으세요? 입으셨구나. 그 임영웅이 이번에 콘서트 크게 했죠? 끝날 때 나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건행 그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 게 아버지 어머니 힘드시더라도 장례식경 꼭 받으세요. 왜냐하면 위내시경, 장내시경이 생각보다 쉬운 검사인데 안 하세요. 장내시경 하려면 하룻밤 동안 설사 엄청 해야 되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영웅 우리가 의사들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 임영웅이 그런 얘기 하는 게 훨씬 더 잘 먹힙니다. 예, 세상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뒤에 있는 저기 가장 어린 친구 작년에도 여기 왔었지 않아요? 그렇죠? 기억하는데 저 친구한테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흑돼지, 백돼지가 리뷰하는 게 더 잘 먹혀요. 유튜브 봐가지고 그죠? 오늘 무슨 음식이 나왔는데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잘 먹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게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려면 좀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재미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별로 귀에 안 들어오게 된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인데 이게 이제 문제죠.
환자분이 저랑 굉장히 친했던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이 인공화우라고 그래가지고 선천적으로 아기들이 귀를 이제 못 들어서, 그러면 요즘에는 기계를 삽입해서 귀를 듣게 해주거든요. 혹시라도 스마트폰 있으시면 거기에 오승하라고 한번 쳐보세요. 오승하. 오승하, 성이 오 쓰이시고 성함이 승하예요. 서울대학교 이비인후과 교수님이십니다. 인공화우의 우리나라 대가죠. SK텔레콤 이런 데다가 돈 받으셔가지고 선천적으로 못 듣는 아이들 도와주려고 엄청 노력하셨거든요. 그분이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그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의 보건협회 같은 거를 같이 만들었어요. 저도 거기서 같이 일을 했거든요. 근데 오승하 교수님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셨습니다. 연세가 지금 63, 그러니까 이제 정년이 2, 3년 정도 남았죠. 근데 그분이 저랑도 한 3개월 전에도 그 협회 일로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 일요일 날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비인후과 학회를 하고 거기서 잘 하신 다음에 저녁 드시고 술 한잔 간단하게 하시고 댁에 가셔가지고 몸이 좀 피곤하다, 일찍 자겠다 그러고 주무셨는데 한 서너 시간 있다가 사모님이 이제 같이 자려고 들어가 봤더니 이상한 거예요. 봤더니 이미 심정지였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근처에 있어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미 사실은 사망한 상태였죠. 사실은 저도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사람 얼굴 볼 때 죽는 것부터 먼저 생각한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의사인데도 이런 일을 당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옆에서 같이 일했던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의사입니다. 우리나라 이비인후과에 제일 잘 나가시는 몇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사실은 그 선생님도 당뇨병이 좀 있었고 이미 심혈관 시술을 한번 했던 분이에요. 재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이니까 잘 알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가끔가다 이런 얘기 하는데 심근경색증이 겨울에 더 많이 생기는 것 같냐라고 물어봐요. 날씨 추우면 더 많이 생기는 거 아니냐, 혈관이 막 꽉 오그라드니까. 해보면은 차이가 나긴 납니다. 이게 여기 요 노란 선 있잖아요. 요게 이제 다른 거 봄, 여름, 가을하고 겨울에 이렇게 톡 튀어 올라오죠. 그런데 요즘은 사실은 예전처럼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추울 때 나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추우면 되게 집 밖에 안 나가시잖아요. 따뜻한 데 있고. 그렇지만 겨울에 조금 더 생긴다.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 겨울에 많이 생기는 게 아니고 갑자기 온도가 툭 떨어질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주 전에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죠. 요때 아주 그냥 심장내과하고 응급실은 아주 성수기를 맞게 됩니다. 그럴 때 대부분 보면 또 어떤 분이냐면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 동반돼 있는 환자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을 때는 가능하면 외출 삼가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 얘기는 그냥 하고. 기온 중요한데 이분 아세요? 워낙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분은 맨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자택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켜가지고 옆에 있는 순천향 서울병원으로 옮겼다가 삼성서울로 옮기죠. 근데 왜 삼성의 이 대장이 왜 순천향 병원으로 갔냐 궁금하실 텐데 이분은 이미 대비를 엄청나게 해놨었습니다.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혹시라도 심정지를 생기면은 바로 처치를 하려고 자택 안에 의사하고 간호사 둘을 항상 24시간 근무를 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순천향병원으로 옮기기로 작정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한남동이니까 제일 가까운 병원이 순천향병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간에 사망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심장질환이 좀 있어가지고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이긴 했어요. 근데 이게 워낙 또 비대하시잖아요. 몸도 크고. 혹시라도 이분은 40대 정도 되면 아실 텐데 거북이란 노래 불러서 굉장히 유명했던 가수입니다. 이분도 순천향 서울병원에서 스텐트를 했는데 사람은 진짜 좋은 분이에요. 가수로서도 능력자고 그리고 사람도 좋은데 이상하게 하여튼간에 일이 꼬여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약도 잘 안 먹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순천향 서울병원에 있는 심장내과 선생님들의 애를 엄청 태우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진짜 심장마비가 재발하면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병 생기면 약 잘 먹어야 되는데 잘 안 된 거죠.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이 김용곤 씨가 뭐 나이 저기가 그 이게 맨날 뭐 회장님 이런 걸 해가지고 나이 한 60대 갖고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분 사망하셨을 때 나이가 우리 나이로 4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똑같습니다.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있었다. 담배 엄청 피웠다. 사우나 들어갔다가 사망. 박광덕이라고 청주 운호고 출신의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씨름 선수였죠. 이분이 31살에 심근경색증이 생깁니다. 근데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그렇게 아픈 거는 처음이었다. 바닥에서 대굴대굴 굴러서 119 불러가지고 간신히 살았다. 그 당시에 몸무게가 198kg였습니다. 예, 비만, 고지혈증, 흡연 이런 게 있었죠. 운동하시던 분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내가 젊을 때 운동 많이 했으니까 나이 들어서 뭐 병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천만의 착각입니다. 조련 선수라고 아시아의 물개였죠. 예, 독도까지 헤엄쳐서 건넜죠. 그분도 심장마비로 해남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젊었을 때 운동 많이 한 거를 나이 들어서 병이 안 생길 거라는 거로 위로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당뇨병이 전 세계에 4억 6천만 명 정도 있고 한국인의 500만 명 중에 한 분이 당뇨병이래요. 가끔가다 이 통계 보면 제가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한국인으로 따지면 10명 중에 1명 정도가 당뇨병이라는 거예요. 약을 먹든 안 먹든 간에 엄청나게 많죠. 당뇨합병증은 대혈관합병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있고 또 이제 미세혈관합병증이라는 게 있는데, 미세혈관합병증은 쉽게 말하면 눈에 안 보이는 작은 혈관이 망가져가지고 장기가 망가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콩팥 나빠지고 눈 나빠지고 이런 거죠. 그리고 대혈관합병증 같은 경우에는 제일 흔한 게 이제 협심증, 심근경색증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은 굉장히 죄송한데 우리가 심장내과에서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없애면은 심장내과 의사들은 바로 거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당뇨병, 두 번째가 고지혈증, 세 번째가 흡연입니다. 요것만 딱 없애도 심장내과 의사, 필수의료과 의사가 부족하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 다 그냥 굶어 죽어도 괜찮아요. 그냥 환자분들이 환자 안 생기고 건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뇨가 제일 지금은 중요하고,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당뇨가 더 중요하냐 고지혈증이 더 중요하냐. 심근경색증 발생에 고지혈증 발생이 더 위험하고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다 잘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 원인의 가장 큰 거,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심하게 좁아지면 협심증, 막히면 심근경색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심장이 하루에 한 10만 번 정도 뜁니다. 10만 번. 어마어마하죠. 저는 심장학 처음에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왜 심장은 쉬지 않을까? 밤에 잘 때도 심장은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게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순댓국집에 가서 먹을 때 염통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돼지 염통 꺼내보면 항상 이렇게 유심히 보거든요. 사람 심장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럴만도 하죠. 뭐 돼지 한 70kg쯤 되고 많이 나가면 100kg쯤 되니까 심장 사이즈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젓가락으로 이렇게 살금살금 이렇게 하면서 돼지 염통 보면 야 여기 혈관 있다, 혈관, 관상동맥.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모님들한테 해가지고 칼로 살살 열어보면은 이제 돼지가 죽었으니까 혈전은 생겼지만 동맥경화는 별로 없어요. 그거 되게 신기해요. 우리가 맨날 돼지 이렇게 놀리는데 돼지는 정작 동맥경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심장학을 시작하게 됐죠. 근데 그 허혈성 심장질환 생기는 원인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게 당뇨병이에요. 35%. 이상지질혈증 굉장히 위험하고, 그러니까 심근경색증 환자가 100명이 왔다 그러면 100명 중에 60명은 고지혈증이 있고 35명은 당뇨병이 있어요. 그러면은 고지혈증이 더 위험스럽긴 하죠. 근데 사망률은 어느 쪽에서 높아지느냐? 당뇨병 동반된 분들한테서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흡연, 고혈압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요. 남자는 45살 이상, 여자는 55살 이상 되면은 위험성 높아진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몸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동맥경화를 생기는 걸 막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55살쯤 되면 폐경이 되시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때쯤 되면은 성격도 남자처럼 되시지 않으세요? 예. 되게 이제 55세까지는 남자가 큰 소리 치고 살다가 55세쯤 되면 집에서 어머니가 큰 소리 치시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가지고 증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그 심장이 어디 있는지 한번 손으로 가르쳐 보실래요? 자기 몸에 심장이 어디에 있다. 아버지 거기는 뱀니다. 약간 위를 하셔야 돼요, 아버지. 예. 주먹을 줘보세요. 한 가운데 올려보세요. 가슴에 약간 왼쪽으로 뺍니다. 요 정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심장이 왼쪽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요 왼쪽 가슴이 아프시면은 협심증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많이 오시는데 대부분은 가운데가 아파요. 손바닥 이렇게 펴보실까요? 가슴에 붙여보세요. 약간 더 위쪽 어머니. 위로, 약간 더 위로, 약간 더 위로, 조금 더 위로, 조금 더 위로, 더 위로. 안경 끼신 어머니 말씀하는 거예요. 예, 고기 정도에서 꽉 눌러보세요. 고기가, 그리고 많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숙이죠? 심근경색증 생기면 바로 요 자세를 취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슴을 계속 두드리실 거예요. 왜 이러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죽을 거를 맨날 생각하는 의사라고.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걸 잘 꿰뚫어 보면 살 방법이 있습니다. 요 자세를 취하시게 되시면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5분 이상 계속 이렇게 된다. 병원으로 가야 돼요? 119 불러야 돼요. 아드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그때는 밤 9시 반이라서 아들은 회사 사람들하고 노래방 가가지고 회식하고 있어요. 전화 안 됩니다. 며느리한테 전화 걸면은 며느리 되게 시아버지 시어머니 전화 받는 거 싫어해요. 어디로 전화를 하셔야 되느냐? 119로 전화를 하셔야 돼요. 우리 청주에 계시는 어머니들은 보은 이런 데 보시면은 새벽 6시에 그렇게 병원에 오세요. 제가 여쭤봐요. 어머니 가슴 언제부터 아팠어? 9시. 왜요? 8시에 밥 먹었는데 그때 우리가 동네에서 모여가지고 그 저기 먹었거든. 돼지 편육. 그거 먹었는데 체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9시부터 아팠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 저기가 해가지고 바늘로 땄지 뭐. 진짜 보면 양쪽이 새파래요. 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방구들에 누워 있었어. 그리고 근데 그러면 계속 아팠을 텐데. 그래갖고 이장댁에 연락해가지고 가스명수 뭐 하셨단 게. 그럼 밤 12시쯤 돼요. 그때는 이제 불안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머니 12시라도 전화를 했어야지 119에. 그러면은 딱 어머니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세요. 그 젊은 사람들을 12시에 보훈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물 아니니까 119로도 15분 이상 걸려. 내가 미안해서 그 짓을 어떻게 해. 그러다가 사망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안 돌아가시고 병원에 왔네요. 그럼 어머니 근데 왜 아침 6시에 오셨대요? 해 떴잖요. 해 떴으니까 젊은 사람들 와도 된다. 진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증 생기고 9시간 만에 병원에 도착하세요. 심장을 쉽게 말하면 다 망가뜨려서 오십니다. 그리고 6시에 연락하면은 부천에 사는 아들이 도착하면 9시예요. 근데 어머니는 8시 반에 시술 중에 사망하십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가슴이 아프다. 아까 그러셨잖아요. 왜 이러지? 어머니 약간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가운데로 가야 돼요. 그렇지. 거기를 두드리시거나 힘들어하시거나 앞으로 숙여서 그러시면 119에 바로 전화하셔야 돼요. 1시간씩 기다리지도 마세요. 5분 10분 기다리시면 돼요. 가끔 가다가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자꾸 119로 갔다가 쓸데없는 병으로 불러갖고 119 대원들이 고생한다고. 어머니 여기 아프신 거는 쓸데없는 일 아니에요. 119 대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병입니다. 119입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가슴이 갑자기 아파서요. 목소리도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당뇨병 있으세요? 예, 당뇨 좀 있어요. 혈압약 드신 지 얼마 15년 됐는데. 그러면은 바로 출동합니다. 바로. 걱정하지 마시고 119 부르세요. 자, 심근경색증이 생기면은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심장마비가 발생합니다. 혈관이 막혔으니까 혈관이
심장 근육에 피를 줘야 되는데 심장은 생존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먹을 걸 주지 않고 심장에 일을 계속 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심장은 견디지 못하고 심장마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초기에 심장마비로 10명의 심근경색증 환자분 중에서 3명이 돌아가십니다. 30%. 사망률이 30%예요. 그분들은 의사 얼굴을 보지도 못해요. 길에서 돌아가시거나 직장에서 돌아가시거나 댁에서 돌아가십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초기에 전화를 못 거시면은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전화를 거세요. 119. 그렇게 하고, 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얘기기도 하고 슬픈 얘기기도 한데 영어로 돼 있어서 죄송한데요. 이게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몇 살이나 살까? 맨날 나오죠. OECD에 비해서 뭐 의사가 적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의사가 적은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아요.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의사는 적다는데 국민은 오래 살아. 모르겠어요. 한민족의 피가 그냥 우수하고 강건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 OECD 평균은 80.3세 정도 삽니다. 한국은 여기 있습니다. 83살. 우리 앞에는 일본과 스위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근데 이게 80세 이상 사는 게 무조건 다 좋은 거냐? 연세 맛이 많아서 건강하지 못하면은 이게 진짜 고통이죠. 결국에는 나이가 한 60세 이상 되면 경제 활동을 되게 못하게 돼가지고 수입이 끊어지는 일이 많은데 그 상태에서 20몇 년을 갖다가 살아가야 되는데 병까지 심해진다 그러면 이게 아주 피곤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기대 수명은 우리나라가 아주 특이해요. 이거 보시면요. 기대 수명이 줄어드는 나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10년 전에 80살까지 살았는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기대 수명이 77세밖에 안 되는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광명천지에 훨씬 더 잘 사는 세계가 되는 것 같은데 더 짧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계속 기대 수명이 늘어나요. 당뇨병 유병률을 한번 보실까요? OECD 38개 국가의 당뇨병 유병률은 7% 정도이고 한국은 6.8%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10년 전에는 우리가 여기쯤 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뇨병은 아직은 OECD 국가 평균보다는 작아요. 우리가.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크게 되겠죠? 이게 이제 당뇨병 같은 경우 우리가 심혈관계 질환은 당뇨병을 앓고 나서 15년 정도면 크게 생긴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최근 10년 동안 당뇨병이 빠르게 늘어났으니까 앞으로 15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심근경색증, 뇌졸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나이가 54살이거든요. 그러면은 15년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때 제 나이가 70살 정도 되잖아요. 아마 제가 은퇴를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심장내과를 지원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다들 밤에 응급하고 그러니까 힘들죠. 근데 이미 기존에 있는 의사들을 갖다가 65세면 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도 못하고 은퇴도 못하고 일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당뇨병이 진짜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심근경색증 뭐 발생이 아직도 우리나라는 낮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OECD 국가 중에서 심근경색증이 인구 10만 명당 1년에 몇 명 생기느냐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OECD 국가는 인구 10만 명당 한 125명 정도 생겨요. 우리나라는 지금 44명 정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130명 정도 생기거든요. OECD 통계 중에서 심근경색증이 가장 많이 생기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맞추시면 상품 드립니다. 미국은 그렇게 안 높아요.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작아요. OECD 평균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중국은 OECD에다가 통계를 주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OECD에다가 통계를 주지 않아요. 자기 자국의 통계를 외국에 주지 않습니다. 시진핑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일본 박수 쳐주세요. 완전 틀렸어요.
일본이 제일 작아요. 그래도 저 친구 얘기했으니까 상품 좀 주세요, 박정기 선생님. 러시아가 제일 많습니다. 러시아가 인구 10만 명당 1년에 600명 정도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40명이니까 우리나라보다 15배 정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평균 연령이 70세가 안 됩니다. 특히 남자가 심근경색증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 그 추운 것보다 더 문제가 술을 너무 퍼먹어. 보드카 너무 먹고, 그리고 음식 자체가 굉장히 기름져요. 예, 예. 근데 그게 꼭 그렇진 않거든요. 저 위에 보면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 저기 왜 정어리 오일 먹잖아요. 우리가 그 뭐 몸에 좋다며요. 거기 그린랜드 살잖아요. 근데 거기가 더 춥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술 많이 안 먹어요. 그 사람들 그냥 저기 물고기 잡아서 물고기 먹습니다. 네, 술을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남자 사망률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사고사가 굉장히 많아요. 술 먹고 그냥 계속 사고 치는 거죠 뭐.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심근경색증하고 뇌졸중에 대해서 국가가 정부가 좀 하는 일이 적어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내가 텔레비전에서 심근경색증 증상이 뭐라고 잘 가르쳐주는 광고를 여러 번 본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와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광고 본 적 있다. 없죠? 안 가르쳐주죠? 그런데 금연 담배 안 피우는 거, 금연 광고는 무지하게 많이 봤다. 엄청 많죠? 우리나라가 금연 광고에 쓰는 돈이 600억 원입니다. 광고회사가 그거 달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보고 나서 그 흡연율이 진짜 떨어지고 있냐? 안 떨어져요. 10대가 담배를 더 많이 피워. 예. 어머니 근데 그게 이유가 있는 게 나라마다 정책이 있어요. 담배를 끊게 하는 방법. 그 10가지 정도 있거든요. 담배값을 올려서 담배를 끊을 가능성은 10개 정책 중에서 7등짜리 정책이에요. 안 먹혀 그건. 그 누가 돈을 버냐? 국가가 돈을 법니다. 담배값 올려서 세금이 왕창 올라가지고. 그래갖고 우리가 그랬죠. 그 담배세 일부를 심근경색증, 뇌졸중 연구를 할 수 있게 돈을 좀 주시라고. 안 된대야. 그거 딴 데 쓸 때 많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하나 지금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심근경색증이 시도별 사망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서울이 심근경색증 발생률도 낮고 사망률도 낮아요. 이상하죠? 네. 심근경색증 발생률이 높은 지역이 제주도가 발생률이 높습니다. 근데 사망률은 또 낮아요. 근데 발생률도 높고 사망률도 높은 동네가 어디일까요? 예? 그죠? 그럴 것 같죠? 목포 이런 데 그지? 그 앞에 다도해. 어머니 근데 요새 10년 정도 전부터 나라에서 엄청 달이 많이 났어. 요즘에는 웬만한 섬 있잖아. 웬만한 데 다 배로 안 가요. 다 차로 갑니다. 생각보다 거기가 사망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위험한 데가 어딜까? 한번 찔러보세요. 상품 받으시게. 서울은 낮다니까. 대구요. 대구, 부산, 울산, 경남. 여기가 아주 안 좋아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통계가 나온 지가 10년, 15년 됐거든요. 심하게 따지면은 대구 지역하고 울산 쪽의 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률이 서울의 2배 가까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서울에 살아갖고 내가 서울에 살면은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적은겨.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하필이면 6.25 때 피난 가가지고 부산에 주저앉아 살아가지고 내가 거기서 살았다 그러면은 사망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거는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거기가 사망률이 높은가? 어머니 그 말이 아주 맞는 얘기요. 근데 그게 아니요. 서울은 대학병원이 되게 많잖아요. 택시 타고 15분만 내려가면 대학병원이죠. 의정부 일지에서 내려와가지고 노원일지 지나가가지고 상계 백병원 지나서 서울대학 가가지고 고려대학 가서 내려가가지고 아산병원 가니까 15분씩에 하나씩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부산에도 대학병원 엄청 많아요.
대구 저기 뒤에 박정 교수님 계시잖아요. 영남대. 대구에 대학병원이 5개나 이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술 부산 그러니까 돼지국밥에다가 술만 먹어서 그런 거지. 예. 근데 그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잖아요. 그죠? 왜 사망률이 높을까? 그러려면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연구비를 국가에다가 달라고 했거든요. 뭐라고 그랬게? 안 줬어. 딴 데 쓸 때 많대야.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은 사실은 더 걱정거리예요. 대구의 사망률이 높고 지방이 낮다. 근데 그거를 또 해보면 또 궁금한 게 이상하게 서울 쪽은 가슴이 아팠을 때 119에 전화를 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대구 부산은 좀 떨어져요. 광주가 그게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가슴이 아팠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지자체가 병원을 잘 만들어가지고 잘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분들의 반응이 중요하다. 119에 전화 빨리 걸고 빨리 병원에 오고 이런 게 되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심장 혈관이 딱 막히면은 가슴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아프면은 30분 정도만 계속 놔두면요 심장 근육이 죽어요. 괴사된다고요. 그 부분은 살아나지 않죠. 근데 문제는 당뇨병 환자분들이 당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심근경색증이 생겼을 때 통증이 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진짜 막 찢어지게 막 돼지게 아파야 되는데 당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게 덜 아파요. 그러니까 뭐로 오해하시냐면 그냥 체했나 보다. 근데 문제는 또 당뇨병 환자분들이 심장 근육 세포가 피가 안 갔을 때 심장 근육 세포가 견디는 힘이 이미 약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혈관이 막혔어도 심장 근육의 손상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환자분을 살려놨어도 심장이 죽은 부위가 많아가지고 심장에 힘이 빠져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붓는 심부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심부전이 생기게 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심장마비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뇨병 환자분들은 심근경색증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통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요럴 때일수록 어떻게 했느냐? 가슴이 좀 이상한 증상이 들면 빨리 119에 전화를 하자. 그리고 요거를 하나 여기 환자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심장을 얻었거든요. 요게 심장 혈관입니다. 혈관에는 혈전이 생겼어요. 단면을 잘라보니까 이렇게 피떡이 차가지고 완전히 막혔습니다. 그래갖고 요쪽은 그래도 빨그리스리하죠. 심장 근육이. 근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가 죽었죠. 괴사가 됐어요. 환자분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당뇨 여기가 계속 얘기합니다. 여기 아픈 거 잊지 마시고 당뇨가 왜 문제가 되느냐면 요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오신 분들 당뇨병 잘 조절되는지 피 검사 하잖아요. 되게 어떤 검사 하세요? 제일 중요한 검사. 당화혈색소 그죠? 3에서 4개월에 한 번씩 꼭 하라고 돼 있죠. 그 당화혈색소가 정상적으로 6% 미만이고 6.5% 이상이면 당뇨병이라고 하고 당뇨약을 드시게 되면 대개 한 7% 주변에서 우리가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죠. 그냥 교수님 6% 미만으로 만들어주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저혈당 자꾸 생겨서 쓰러지시게 되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요. 심근경색증 발생하는 게 7%를 넘어서면 쫙 올라갑니다. 발생 위험이. 그러니까 7%로 잘 유지하는 거하고 8%로 유지하는 거하고 심근경색증 발생률이 3배나 차이가 나요. 이게 당화혈색소가 10% 이상이 되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보시면 거의 4배 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당뇨 조절을 잘하면 건강한 당뇨가 없는 사람들 마냥 심근경색증을 예방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 조절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근경색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뇨병이 없는 거겠지만 당뇨병이 생기면 당뇨 조절을 굉장히 잘 해야 되고요. 당뇨병이 있으면은 심근경색증 발생한 다음에 사망률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
염두에 항상 두시고, 심부전 발생도 좀 그래프가 복잡하긴 한데 이 5년 동안 보잖아요. 당뇨병이 없는 분하고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있는 분하고 심근경색증 후에 심부전 발생률을 비교를 해보면 5년 정도 지났을 때 당뇨병이 없었던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심부전이 생길 가능성이 10%도 안 됩니다. 근데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15%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똑같은 당뇨병에 걸려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심장 근육이 허혈에 견딜 수 있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심부전이 생겨가지고 장기적으로 숨이 차거나 운동에 제한을 받는다거나 몸이 붓는다거나 이로 인한 심장마비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 조절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기를 길게 드릴 필요도 사실은 없고 제가 하는 일이 어떤 건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심전도 이거 보면은 이게 상식 있는 의사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되게 하게 되는 심전도입니다. 심근경색증 굉장히 크게 생긴 심전도고요. 54살 된 여자분인데 이분은 지금도 잘 저랑 외래 잘 다니세요. 7년 전에 있었던 옛날 환자분입니다. 이게 혈관을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심장 혈관을 보면은 이게 오른쪽 관상동맥이거든요. 혈관이 여기는 잘 뚫려 있어요. 피가 잘 간다고요. 근데 왼쪽 관상동맥은 두 가닥이 있어요. 심장 혈관이 세 가닥이라 심장을 앞으로 감싸고 왼쪽으로 감싸고 오른쪽으로 감싸거든요. 근데 요거는 오른쪽을 감싸는 혈관인데 여기는 혈관이 잘 괜찮은데 왼쪽으로 가는 혈관이 요 내려가는 혈관 보이시잖아요. 요거는 왼쪽 옆으로 감싸는 혈관입니다. 요 혈관은 괜찮은데 여기서 내려오는 큰 혈관 하나가 없어요. 여기가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요 자리. 그러니까 왼쪽 앞으로 내려오는 제일 큰 혈관이 1cm 아래 내려오자마자 꽉 막혔어요. 각도를 바꿔서 본다면 여기서 혈관이 딱 막혔죠? 이렇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큰 혈관 하나가 이렇게. 요게 협심증이라고 하는 거는 오래된 수도관을 뜯어보면 물때 껴서 수도관이 좁아지잖아요. 그것만이 혈관 안에 기름때가 끼는 현상입니다. 근데 심근경색증은 그거랑 아주 달라요. 심근경색증은 거기에 있는 동맥경화 반이 따개지면서 혈전으로 확 막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 생각할 때 심근경색증이 수도관에 물때가 껴서 좁아지는 것 마냥 기름때가 껴서 좁아지는 걸로 막히는 거라면 100% 언젠가 환자분들이 가슴이 미리 아팠겠죠. 근데 심근경색증 환자의 50% 정도가 달리기를 했어도 통증을 못 느꼈던 분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동맥경화가 심해져서 막힌 게 아니고 동맥경화가 딱 따개지면서 혈전이 생기면서 막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CT를 찍어서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건강검진에서 동맥경화도 별로 없었는데 그냥 조금 있었는데 근데 3개월 후에 심근경색증 생겼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동맥경화가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동맥경화가 따개지면서 2차적으로 혈전이 생기면서 막힌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졸지에 생긴 거로 인식이 되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하는 건 뭐냐면은 철사줄로 거기 막힌 데를 뚫습니다. 지금 철사줄이 막 내려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제혈관을 찾아서 철사줄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철사줄을 타고 막대기 풍선이 들어가요. 그 풍선으로 혈전을 부서뜨리고 동맥경화를 벽으로 압착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혈관이 뻥 뚫렸어요. 아까 여기서 막혔거든요. 이 큰 혈관이 막혔던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우리가 스텐트라고 하는 얼기설기한 그물망이 있습니다. 요거 보이세요? 요 막대기? 요거를 넣어가지고 몸에 남겨놔요. 혈관이 이렇게 뚫리는 거죠. 환자분은 잘 퇴원을 하셨어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 요 스텐트 삽입술을 6만 개 정도 하거든요. 6만 개? 6만 명. 근데 그 중에 35%가 심근경색증이에요. 그러니까 2만 명 정도가 심근경색증이 생기는 거고요. 그 중에 35%가 당뇨병 환자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심내 혈관을 잘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당뇨 조절을 철저하게 잘 하시는 겁니다. 유튜브 보시는 거 중요한데 제대로 된 지식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그냥 가끔가다 좀 가끔 그런 생각 드는데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딱지 붙여줬으면 좋겠다. 이거 빨간 딱지 이거 보지 말아야 될 거, 파란 딱지 이런 거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 그리고 그분들이 막 이게 요즘에는 뭐 와가지고 또 뭐 이렇게 당뇨병 환자분들 스타틴이라고 그래갖고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 거의 다 되게 드셔야 되거든요. 그 스타틴 먹으면은 스타틴 때문에 근육이 괴사된다 막 이러면서 또 이렇게 논문까지 보여주시면서 하는데, 그 논문도 이렇게 읽어보면 앞에만 읽고 뒤에는 안 읽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전문의 선생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돌봐주시는 선생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하고,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증이 당뇨병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질환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프다. 죄송한데 한 번만 다시 해보세요. 주먹 쥐고 어후 왜 이러지? 며느리나 아들이 속썩였을 때 생기는 증상은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딱 생겼는데, 예,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시면 가끔가다 그러시거든요. 어우 이 증상이 5분 이상 간다. 그러면은 119 전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제일 하지 말으셔야 될 게, 특히 낮에 가슴이 갑자기 아팠으면은 가끔가다 그런 선택을 하시거든요. 나를 10년 이상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처방전 주시던 개인병원 선생님한테 가야지 해서 개인병원에 갑니다. 근데 개인병원은 거기 엄청 잘 되면은 거기도 1시간씩 기다려요. 거기서 심장마비 생기셔가지고 실려오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개인병원 선생님도 이런 거 생겼을 때는 환자분들이 대학병원 빨리 가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야, 그래도 돌봐준 정이 있지 내가 거기가 그거 아니에요. 그냥 빨리 119 불러서 오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뇨병 관리 잘하시고, 고혈압, 고지혈증 관리 잘하시고, 담배 꼭 중단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아무거나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무거나 물어보셔도 돼요. 코인자임 Q10 먹어도 되냐? 뭐 이런 거 물어보셔도 되고, 뭐 저기 오메가 3 뭐 고 뭐 오메가 3라고 있다는데 그거 먹어도 되냐? 뭐 그런 거 물어보셔도 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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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정상이라고 하셨는데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수치가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총 콜레스테롤. 음. 그 드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당뇨병이 있다 그러면은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거나 있거나 두 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정상 콜레스테롤 수치라고 하는 게 담배도 안 피우고 젊고 고혈압도 없고 고지혈증도 없고 당뇨병도 없는 사람하고, 심장혈관에 이미 병이 생긴 사람하고 당뇨병 환자분들하고 수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당뇨병 환자분들 제 환자의 30%나 40%인데 고지혈증 약 드릴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콜레스테롤을 몸에 싸그리 없앨 정도로 드셔도 문제가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하다.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 수치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거든요.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거, 그 수치를 기억하고 계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지금은 총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는 거의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수치다라고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LDL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있으시다 그러면은 스타틴 드시면 되고, 그 의사들이 무슨 약 먹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의사들이 꼬박꼬박 챙겨 먹는 약 있으면 그거는 몸에 좋을 거 아니에요. 예, 의사들은 고혈압 약보다는 고지혈증 약을 더 잘 먹습니다. 수치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고지혈증 약은 바로 드시는 의사들이 되게 많고요. 저는 아직은 LDL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가지고 아직 안 먹고 있는데, 저도 생각하는 수치가 있거든요. 거기로 올라서면 바로 먹을 거고, 저는 당화혈색소를 1년에 한 2번 정도 저도 보는데, 당화혈색소가 제가 5.8%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돌이키기 힘든 수치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5.8 이상 되면 대개 5.9, 6.0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저는
6.0 정도 되면 내 마음속에는 그때는 당뇨약 먹을 필요 없잖아요. 6.0 되면은 저는 그냥 바로 고지혈증 약을 먹기 시작하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시는 게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세요? 아까 저기 일본이라고 답한 친구한테 상 주세요. 꼭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